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196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의 11일간 핵탄도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려는 소련의 시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여 핵전쟁 발발 일보 직전까지 갔던 국제적 위기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핵전쟁의 공포를 유발한 쿠바 미사일 위기의 경과와 결과, 그리고 교훈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은 1959년부터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1959년 미국의 턱 미친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지요. 카스트로가 공산주의 정권을 지향하며 미국인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자 미국은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60년부터 CIA의 주도로 카스트로 제거를 위한 쿠바 정부 전복 작전을 계획하고 미국으로 피난 온 쿠바 난민들을 훈련시키고 무기와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또 외교적 압력을 병행하여 쿠바를 미주기구로부터 축출하였으며 미국의 해공군을 쿠바의 영해와 영공으로 침범시키는 방법으로 군사적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쿠바 난민들에 의한 쿠바 정부 전복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지요. 1961년 4월 CIA가 훈련시킨 1,400명의 쿠바 망명자들이 수도 하바나의 카스트로 정부 청사에 접근도 하지 못하고 피그스만 인근의 산악지대에서 쿠바군에게 포획된 것입니다. 전복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으나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과 CIA의 관련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사건이 쿠바의 주권 침해 행위라는 국제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쿠바와 미국 간의 관계는 더욱 급속히 냉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1962년 10월의 쿠바 미사일 위기에 먼 이유가 되었던 것이지요. 군사적 위협과 외교적 고립 상황에서 쿠바는 소련에 접근하였으며 이는 소련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소련은 1962년 9월 소련 쿠바 무기원 조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의 턱 미친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기 위한 비밀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비밀 작업은 미국의 눈을 피할 수 없었지요. 1962년 미국의 정보기관은 쿠바 내륙에 러시아제 미그-21 전폭기와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1962년 10월 14일 미국의 첩보기 유투기에 의해 쿠바에서 건설 중이던 소련의 SS-4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의 사진과 쿠바로 장비를 운반하던 소련 선박의 사진이 촬영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쿠바에 도착하는 소련 선박의 숫자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쿠바 미사일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은 바로 신속한 행동에 돌입하였습니다.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집행위원회가 긴급히 소집되어 집행위원 14명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논의 끝에 쿠바 해상을 봉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지요. 소련의 군사적 보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월 22일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텔레비전 전국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소련이 서반구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지를 쿠바에 건설 중이며 이에 대해 미국은 쿠바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케네디는 소련의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에게 쿠바에 배치된 공격용 무기를 유엔의 감시하에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지요. 케네디는 이 연설에서 만약 미국이 쿠바로부터 어떠한 공격이라도 받게 된다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전면적 핵공격을 소련에 가할 것이라는 경고를 동시에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공군은 즉각 쿠바와 소련을 공격할 준비 태세에 돌입했지요. 미국의 강경한 대응으로 기존의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인한 냉전 상황이 더욱 확전되어 제3차 세계대전 또는 미소 간의 핵전쟁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포와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961년 베를린 봉쇄작전의 실패로 후르시초프는 22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정치적 위상 추락을 경험했으며 외부적으로는 공산권 내에서 소련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협하는 모택동의 도전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후르시초프는 서방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신생 공산 정권인 카스트로 정권을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 서방 세계와의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쿠바의 장거리 미사일 기지 건설을
비밀리에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사외교적으로 고립된 카스트로와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는 위기를 느끼던 후르시초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었지요. 또한 쿠바에 배치된 소련의 미사일은 미국이 터키와 중동에 배치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단호한 발언에 의해 전 세계는 또다시 전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었고, 학교와 가정에서 대피훈련과 방공호를 파는 작업이 시작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후르시초프도 케네디의 메시지에 대응하여 케네디 대통령에게 미국의 군사적 행위가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미국의 해상봉쇄가 공격 행위이며 소련 선박은 미국의 봉쇄에 관계없이 쿠바로 운항할 것이라고 맞섰지요. 이 소식이 세계로 알려지면서 세계인들은 카리브해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특히 소련의 선박이 카리브해를 항해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주시했지요. 만약 소련의 선박이 회항하지 않거나 수색을 거부할 경우 금방이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10월 24일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 선박이 미국 해군의 해상봉쇄선 바로 앞에서 멈추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후르시초프는 미국에 전보를 보내 미국을 맹비난했지요. 그러나 이는 양면 작전이었습니다. 10월 26일 후르시초프는 만약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한다면 쿠바에 배치된 미사일을 철수하겠다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후르시초프는 미국이 터키에 설치한 핵미사일 기지의 철수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쿠바에서 건설 중이던 미사일 기지의 상황을 줄곧 감시 중에 있었으며 U2 첩보기가 계속 현장 상황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 U2 첩보기가 쿠바 상공에서 격추되어 조종사인 루돌프 앤더슨 소령이 사망하는 돌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 위기 국면의 예고 같았으나 쿠바가 첩보기를 격추할 능력이 없으며 오직 소련의 대공미사일만이 U2 첩보기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은 만약 U2 첩보기가 격추된다면 소련 측의 공격 행위로 간주한다고 경고한 바 있었으므로 소련에 보복 공격을 가하는 데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미국은 이 사태가 소련 측의 판단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또 한 번의 위기가 지나갔던 것입니다. 9일 미국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이 밝혀졌지요. 그러나 완전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U2 첩보기를 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만약 소련이 미국 첩보기를 공격할 경우 미국이 그 이상으로 보복해올 것을 소련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첩보기를 공격한 자는 쿠바의 지역사령관으로 밝혀졌습니다. 쿠바가 첩보기를 격추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미국의 판단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한동안 세계는 얼어붙어 버렸던 것이지요. 케네디는 공식적으로 소련의 제안을 수락하여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8일 후르시초프는 쿠바 내의 소련 미사일 기지의 철거를 명령하고 쿠바로 향하던 소련 선단 16척의 방향을 소련으로 돌림으로써 11월 2일 위기는 사라졌습니다. 한편 미국 역시 터키에 설치한 주피터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를 철수하겠다고 소련에게 비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11월 20일 미국은 해상봉쇄를 풀었으며 12월 7일 소련은 미사일을 쿠바로부터 완전히 철거하였음을 미국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63년 미소 간의 한라인이 개설되었고 핵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으로 1963년 8월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일명 모스크바 조약이 체결되었지요. 한편 카스트로는 1961년 12월 몸값으로 5,300만 달러를 받고 피그스만 침공작전에서 사로잡힌 쿠바 출신 망명자 1,113명을 풀어주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미국과 소련, 양국 지도부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국민들과 자기 진영의 나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어느 한쪽도 체면이 깎이는 결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미국과 소련의 필사적인 외교적 노력과 지도자들의 합리적인 결정에 의하여 소련의 미사일 기지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세계는 전면핵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먼저, 국제 문제에 있어서 분쟁 당사국들이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둘째로 핵전쟁의 위험성을 전 세계가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후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여러 협정과 조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로 냉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이 얼마나 쉽게 폭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양국이 더욱 신중하게 군사적 행동을 고려하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서 대탕트 시기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마지막으로 양측은 잘못된 정보와 이에 기초한 오판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았으며, 정확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의사결정이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는 대화와 외교의 필요성, 핵전쟁의 위험성 인식과 국제적 긴장 완화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준 사건이었으며, 이후 미국과 소련은 장기적으로 협력과 대립을 조정해 나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